미국 전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제과업계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LA 대형마트 앞 새벽 4시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고 미국인들은 외칩니다. 엄마, 감자칩 말고 그거 사줘.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충격에 빠진 미국 정부가 전대미문의 상황에 긴급 관세를 부과했지만 판매량은 오히려 수직 상승하며 속수무책입니다. 불과 1년 전 한국에서만 먹던 이 과자가 어떻게 단숨에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걸까요? 그 놀라운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그날은 논문 마감 사흘 전이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 해양생물학과 연구실, 밤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렌 비스코프, 38살의 해양생태학 교수입니다. 북해 해조류 생태계 변화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었죠.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잠시 쉬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전례 없는 식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트레이더 조 매장 앞이었어요. 새벽인데도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기자가 줄 맨 앞에 있는 20대 여성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부터 기다리시는 건가요? 김스낵이요. 한국에서 온 그 검은 종이 같은 거요. 여성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어제 친구가 하나 줬는데 한 입 먹자마자 완전히 중독됐어요. 짭짤하고 바삭하고 고소하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김이라고요? 해조류를 간식으로 먹는다는 건가요?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벌써 3번째 와요. 우리 애들이 이것만 찾아요. 포테이토 칩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조류를 간식으로 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해조류가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격하게 반응했어요. 이건 뭔가 특별해요. 마법 같은 맛이 나요. 카메라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박수를 나르고 있었어요. 매장 매니저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루에 5,000개를 주문해도 오후 2시면 동이 나요. 본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죠? 한 팩에 7.99달러예요. 일반 스낵보다 3배는 비싼데도 날개 돋친 듯 팔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7.99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는데 김 한 팩에 그런 돈을 낸다고요? 화면이 바뀌어 UCLA 영양학과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 현상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김은 단백질이 40%나 되고 비타민 B12가 이를 권장량의 2배가 넘어 있어요. 게다가 칼로리는 극히 낮죠. 완벽한 슈퍼푸드예요. 그때 한 틱톡 영상이 화면에 떴어요. 팔로워 300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김을 먹으며 눈을 감고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그 코리안 블랙 페이퍼예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제발 링크 좀. 나도 중독됐어요.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뉴욕, 시카고, 시애틀의 한인 마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런던과 파리에서도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CNN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식품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김스낵 피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덴마크도 해조류 강국이에요. 우리도 다시마, 켈프 같은 해조류를 먹죠. 하지만 이런 열광적인 반응은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한국 김에 뭐가 특별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5년간 해양생물학을 연구했지만 해조류 하나가 이렇게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검은 종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이 제 얘기를 듣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엘렌, 정신 나갔어? 김 때문에 한국까지 간다고? 솔직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해조류는 충분히 있잖아. 왜 굳이 한국 것만 난리인지 이해가 안 돼. 동료 하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요. 노르웨이는 세계적인 해조류 생산국이에요. 덴마크의 차가운 바다는 켈프와 다시마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죠. 그런데 왜 한국 김만 이런 열풍을 일으키는 걸까요? 저는 한국행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먼저 한국 김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1500년 전부터 김을 먹어왔다고 해요.
신라시대 왕실 진상품이었다는 기록도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대 한국의 김 산업이었어요. 연간 수출액이 7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 거예요. 출발 전날, 저는 한국 김을 구하려고 코펜하겐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겨우 아시안 마트에서 하나를 찾았는데 가격이 정말 비쌌어요. 12유로, 우리 돈으로 17,000원 정도였죠.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어요. 검은색 종이처럼 생긴 김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향을 맡아보니 바다 냄새와 함께 뭔가 고소한 향이 났어요. 한 장을 집어 들었는데 놀랍도록 가벼웠어요. 빛에 비춰보니 반투명하게 비쳤죠.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처음엔 짭짤한 맛이 났어요. 그런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퍼지더니 약간의 단맛까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식감이었죠. 바삭하면서도 입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켈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켈프는 질기고 비린내가 나는데 이건 섬세하고 복잡한 맛이 났죠. 이래서 사람들이 중독된다고 하는구나. 저는 나머지 김을 조심스럽게 다시 봉지에 넣었어요. 한국에 가서 이 비밀을 꼭 밝혀내고 싶었어요. 논문은요? 동료가 물었죠. 마감이 사흘 남았는데요. 돌아와서 쓸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건 논문보다 중요한 일 같았거든요. 과학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코펜하겐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10시간 반의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코펜하겐의 야경을 뒤로하고 저는 동쪽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올랐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태블릿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와 남해는 김 양식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갯벌이 발달해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김이 햇빛과 바닷물을 번갈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조수간만의 차.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김 양식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겨 영양분을 흡수하고 썰물 때는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 반복이 김을 강하게 만들고 맛을 깊게 한다고 했죠. 아,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이 좋은 거구나.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이었어요. 스낵 드시겠어요? 트레이를 보니 김이 있었습니다. 김이네요. 저는 반가워서 소리쳤어요. 네. 요즘 외국 승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어디 가세요? 완도요. 김 양식장 보러요. 승무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김의 고향이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김을 하나 집어 먹었어요. 기내식 김도 맛있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맛이 났습니다. 10시간 반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다른 게 눈에 들어왔어요. 면세점마다 김 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김 선물 세트, 프리미엄 김, 명품 김, 종류도 어마어마했어요. 여행객들이 김을 카트에 가득 담고 있는 모습도 보였죠. 정말 김이 이 나라의 보물인가 봐. 저는 실감했어요.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었죠.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김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김밥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검은 김으로 밥과 야채를 말아놓은 모습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향기가 정말 좋았죠. 할머니가 제가 쳐다보는 걸 눈치채셨나 봐요. 하나 드실래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밥 한 조각을 받아 먹었는데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김이 밥, 야채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김의 짭짤함이 다른 재료들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맛있어요. 김이 없으면 김밥도 없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 없으면 못 살아.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단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김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요. 벽 한 면이 온통 김 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김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점원에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서 재고를 늘렸어요. 젊은 점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일반 김,
재래김, 돌김, 파래김, 종류만 20가지가 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맛의 종류였죠. 올리브유 김, 아몬드 김, 와사비 김, 불고기 김, 김치 김, 치즈 김, 초콜릿 김까지 있었어요. 초콜릿 김이라니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김을 들고 물었어요. 완전 인기 상품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점원이 시식용을 하나 건네줬어요. 반신반의하며 입에 넣었는데 우와, 정말 맛있었어요. 짭짤한 김과 달콤한 초콜릿이 절묘하게 어울렸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였어요. 저는 모든 종류를 하나씩 다 샀어요. 계산대에서 총액을 보고 좀 놀랐지만 연구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김을 하나씩 맛봤어요. 각각의 맛이 다 달랐고 모두 나름의 매력이 있었죠. 특히 트러플 김은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 났어요. 이렇게 다양한 김이 있다니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비밀은 모르는 거겠죠? 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한국 김만 특별한지 그 답을 찾으려면 김의 본고장으로 가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전라남도 완도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KTX로 5시간, 다시 버스로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었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점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완도에 가까워질수록 바다 냄새가 진해졌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죠. 항구 주변은 김건조장들로 가득했어요. 여기가 정말 김의 본고장이구나. 저는 실감했어요. 버스 터미널 근처에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세계 김수도 완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동네를 둘러봤어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김 요리가 수십 가지나 있었어요. 김국, 김무침, 김전, 김튀김, 김쌈, 김으로 이렇게 많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요? 뭘 드릴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김으로 만든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 그럼 우리 집 특제 김정식 드릴게요. 잠시 후 상이 차려졌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김국, 김무침, 김전, 구운 김, 김자반까지 모든 요리에 김이 들어가 있었죠. 김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깊고 진한 바다 맛이 났어요. 김전은 바삭하고 고소했고 김무침은 상큼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저는 정신없이 먹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김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덴마크에서 왔어요. 김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인지 알아보려고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내일 새벽에 우리 남편 따라 김 양식장 구경 가실래요? 진짜 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드디어 김의 비밀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과연 어떤 특별한 과정이 숨어 있을까요? 세계를 열광시킨 그 검은 종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람을 새벽 3시 50분으로 맞춰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밖은 아직 캄캄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렘으로 이미 깨어 있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항구로 나갔더니 한 남자가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고철민 선생님이신가요? 아, 덴마크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아내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서 타세요. 고철민 씨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바닷바람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죠. 새벽에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물때를 맞춰야 해요. 김은 물때가 생명이거든요. 고철민 씨가 엔진을 켜며 말했어요.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어요.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저희 집은 4대째 김 양식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했으니 거의 100년이 됐죠. 100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김이라는 게 참 신기한 생물이에요. 바다가 주는 선물이죠. 하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받으려면 바다를 알아야 해요. 20분쯤 갔을까요? 고철민 씨가 배를 멈췄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바다 위에 기다란 대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김 양식장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장관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김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아침 햇살을 받은 김발들이 검은 비단처럼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김을 걷어 올려야죠. 고철민 씨가 김발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김이 그물에 빼곡히 붙어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김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햇빛을 받아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맛과 향이 깊어지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중요한 거군요. 맞아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김 양식의 최고예요. 특히 완도는 청정 해역이라 김 품질이 좋죠. 고철민 씨가 김을 한 웅큼 떼어 보여줬어요. 좋은 김은 색이 짙고 윤기가 나요. 그리고 향도 진하죠. 한번 맡아보세요. 김을 코에 대니 진한 바다 향이 났어요. 하지만 비리지 않고 상쾌했죠. 이 김은 언제 심으신 거예요? 9월에 포자를 붙였으니까 2달 정도 됐네요. 김은 수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수확해요. 찬물에서 자란 김이 맛있거든요. 고철민 씨가 김 양식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굴 껍데기에 김 포자를 붙이고 그걸 바다에 넣어 키우는 과정이 정말 섬세했죠. 김 양식은 과학이면서 예술이에요. 수온, 염도, 영양분, 햇빛. 모든 게 딱 맞아야 좋은 김이 나와요. 그런데 왜 한국 김만 특별한가요? 다른 나라에도 김은 있잖아요. 고철민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우리는 김을 단순한 해조류로 보지 않아요. 김은 우리 밥상의 주인공이죠. 그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배는 계속 양식장을 돌며 김을 수확했어요. 고철민 씨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죠. 60년 세월이 묻어나는 숙련된 솜씨였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왔어요. 그때는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러우신가요? 우리가 만든 김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김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김발들은 검은 보석처럼 빛났죠. 이제 육지로 돌아가서 김을 만들어 볼까요? 항구로 돌아오는 길, 고철민 씨가 말했어요. 김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바다에서는 미끄럽고 부드러운데 말리면 바삭해지죠. 그리고 구우면 더 고소해지고요. 그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김을 말려서 보관하고 구워서 먹고 그 지혜가 대단하죠. 항구에 도착하니 부인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김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김 가공 공장으로 이동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여기서 김을 씻고 잘게 찢어서 틀에 부어요. 그리고 건조기에서 말리죠. 기계가 돌아가면서 김이 얇게 펴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정확히 같은 두께로 김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했어요. 발장이라고 해서 대나무 발에 김을 펴서 햇빛에 말렸죠. 지금은 기계가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두께가 정말 중요한가요? 그럼요. 너무 두꺼우면 질기고 너무 얇으면 찢어져요. 딱 0.1mm가 최고예요. 건조된 김이 나왔어요. 까만 종이처럼 보였지만 빛에 비춰보니 약간 투명했죠. 이게 바로 마른 김이에요. 이 상태로도 먹을 수 있지만 구우면 더 맛있죠. 고철민 씨가 김을 불에 살짝 구웠어요. 김이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향이 퍼졌죠. 우와, 향이 정말 좋아요. 이게 바로 한국 김의 매력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맛이 숨어 있죠. 저는 갓 구운 김을 한 장 받아 먹었어요. 바삭한 식감과 함께 바다의 맛, 고소한 맛, 약간의 단맛까지 느껴졌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맛이에요. 고철민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김 하나에도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바다를 아끼고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날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바다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김에 열광하는 거였어요. 고철민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완도 해양바이오 연구센터를 찾았어요. 김의 과학적 비밀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완도 해양바이오 연구센터는 항구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구에는 김의 역사 1500년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연구원 한 분이 저를 맞아줬어요. 엘렌 비스코프 교수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최우석입니다. 여기서 15년째 김을 연구하고 있어요. 40대 초반의 해양생물학자였죠. 덴마크에서 김 연구하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저도 북유럽 해조류에 관심이 많거든요. 최 연구원이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현미경,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죠. 먼저 김의 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저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질이 40%나 되네요. 네. 마른 김 기준으로요. 소고기보다 높아요. 그것도 완전 단백질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해조류가 이렇게 영양가가 높다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비타민 B12 함량을 보세요. 또 다른 그래프가 나왔어요. 김 한 장에 일일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었죠.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식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김이 슈퍼푸드로 주목받는 거예요.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에만 있거든요. 최 연구원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철분, 칼슘, 요오드, 비타민 A, C, 각종 영양소가 풍부했죠. 그런데 칼로리는 어떻게 되나요? 김 한 장에 3에서 5kcal 정도예요. 영양은 풍부한데 칼로리는 극히 낮죠.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저는 계속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영양 조합을 가진 식품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한국 김이 특별한가요? 김은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최 연구원이 현미경을 준비했어요. 먼저 한국 김의 세포를 보세요. 현미경으로 본 김 세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규칙적으로 배열된 세포들이 보석처럼 빛났죠. 한국 김은 세포벽이 얇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죠. 일본 김은 세포벽이 두꺼워서 질겨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나요? 재배 환경의 차이예요. 한국의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가 김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품종 개량도 많이 했고요. 최 연구원이 다른 샘플을 보여줬어요. 이건 한국에서 개발한 신품종이에요. 더 부드럽고 맛있죠? 품종 개량도 하는군요. 그럼요. 매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요. 병에 강하고 맛도 좋고 색도 진한 품종들이죠. 다음으로 향 분석 결과를 봤어요. 한국 김에서 50가지가 넘는 향 성분이 검출됐죠. 이렇게 복잡한 향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김 맛이 깊고 풍부한 거예요. 특히 구웠을 때 나는 고소한 향은 메일라드 반응 때문이에요. 메일라드 반응이요? 단백질과 당이 열을 받으면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도 같은 원리죠. 김에도 단백질과 당이 있어서 구우면 고소한 향이 나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김 하나에 이렇게 많은 과학이 숨어 있다니. 그런데 최근에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최 연구원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뭔데요? 김에 항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포피란이라는 성분인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요? 네. 아직 연구 중이지만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김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고요. 최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김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었던 거예요. 나사에서도 김에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주 식량으로 김을 연구하고 있어요. 가볍고 영양가 높고 보관이 쉬우니까요. 정말 미래 식량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연구하고 있어요. 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도 하고 있고요. 신소재요? 네. 김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의약품도 개발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실험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바이오플라스틱까지. 이 모든 게 김에서 나온 거예요? 네. 김은 정말 보물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걸 발견할 거예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덴마크도 해조류 연구를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거든요. 한국은 정말 김 연구의 선두주자네요. 김이 우리 문화의 일부니까요. 단순히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 애정이 연구로 이어진 것 같아요. 연구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었어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고 과학적으로 놀라운 식품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었어요. 이제 왜 전 세계가 김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맛있고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식품. 그것이 바로 한국 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전통 방식으로 김을 만드는 모습이요. 다음 날, 저는 전통 김을 만드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완도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아직도 손으로 김을 만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전통 김 만드는 걸 보고 싶어서 왔어요. 덴마크에서 온 연구자예요.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 들어오세요. 마침 김 뜨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작업장이 나왔어요. 한쪽에는 큰 물통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대나무로 만든 발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강정자예요. 여기서 50년째 김을 만들고 있어요. 50년이요?
정말 오래되셨네요. 어머니한테 배워서 딸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3대째 이어오고 있죠. 강할머니가 김 만들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큰 통에 물을 붓고 김을 넣었죠. 김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할머니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김을 물에 넣고 살살 흔들어 씻은 다음 채로 건져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국 김의 진짜 비밀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정자 할머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을 잘게 찢어야 해요. 너무 크면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할머니가 김을 적당한 크기로 찢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김이 스르륵 찢어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김의 크기가 균일해야 나중에 고르게 펴져요. 찢은 김을 다시 물에 넣고 잘 섞었어요. 김이 물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거였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김 뜨기예요. 할머니가 네모난 틀을 물통에 넣었다가 들어 올렸어요. 틀 위에 김이 얇게 깔렸죠. 그리고 그 틀을 대나무 발 위에 조심스럽게 엎었어요. 우와! 정말 얇고 고르게 펴졌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한 장 뜨는데 5초 걸려요. 너무 빨리 하면 구멍이 나고, 너무 느리면 김이 가라앉아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김을 떴어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도 지루하지 않았죠. 오히려 리듬감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5초, 5초, 5초.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몇 장이나 만드세요? 예전엔 10,000장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5,000장 정도예요. 5,000장이요? 그것도 엄청 많은데요. 김 뜨기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이 더 중요해요.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여야 하거든요. 발 위에 펴진 김들이 점점 쌓여갔어요.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났죠. 이제 말려야 해요. 옛날엔 햇빛에 말렸는데 요즘은 건조실에서 말려요. 건조실로 들어가니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김이 든 발들을 차곡차곡 넣었죠.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김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안 말라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얼마나 걸려요? 4시간 정도요. 천천히 말려야 김이 바삭해져요.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차를 내주셨어요. 김을 우려낸 차였는데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났죠. 김차예요. 몸에 좋아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부스러기도 모아서 차를 끓이고 김줄기는 무쳐 먹고요. 4시간 후 건조실에서 김을 꺼냈어요. 까만 종이처럼 바삭하게 마른 김이었죠. 한 장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김을 들어 한 입 먹었어요. 바삭한 식감과 함께 진한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졌죠. 이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기계로 만든 김과는 달라요. 손으로 뜬 김은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바삭해요. 할머니가 김을 한 장 한 장 검사했어요. 구멍이 난 것, 두께가 고르지 않은 것은 따로 빼놨죠. 완벽한 김만 내보내요. 제 이름을 걸고 파는 거니까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김보다 3배는 비싸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찾아요. 맛이 다르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김을 5묶음 샀어요. 덴마크에 가져가서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 김 맛을 알아주니 기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김은 우리 바다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제 일이죠.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손을 따라올 수 없어요. 작업장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다시 김을 뜨고 계셨죠. 5초의 리듬을 지키며 한 장 한 장 정성을 담아서요. 전통이 살아있구나. 저는 감동했어요.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한 것 같았어요. 50년, 아니 수백 년 이어온 장인정신. 그것이 김 한 장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기계가 만들 수 없는 손맛. 그것이 바로 한국 김의 힘이었죠. 다음 날, 저는 완도 김 박물관을 찾았어요. 김의 역사를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김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죠. 입구에서 젊은 학예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외국인 관람객이시네요. 네, 덴마크에서 왔어요. 김의 역사가 궁금해서요. 잘 오셨어요. 제가 배진우예요. 김의 역사를 전공했죠. 안내해드릴게요. 배학예사가 첫 번째 전시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한국에서 김을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문헌상으로는 1600년대부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먹었을 거예요. 배학예사가 오래된 문헌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해이라는 이름으로 김이 기록되어 있었죠. 조선시대엔
김이 왕실 진상품이었어요. 그만큼 귀했죠. 왜 귀했나요? 자연산 김을 채취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양식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엔 김 양식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죠. 김 양식은 언제 시작됐나요?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1600년대 중반에 한 어부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배학예사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김 지역의 한 어부가 바다에 꽂아둔 대나무에 김이 붙은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일부러 대나무를 많이 꽂았더니 김이 더 많이 붙었죠. 우연한 발견이었군요. 네. 그 후로 김 양식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20세기 초 이후예요. 다음 전시실에는 20세기 초 사진들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은 왜 한국에서 김을 양식했나요? 일본도 김을 먹었지만 자국 생산량이 부족했어요. 한국의 바다가 김 양식에 더 적합했거든요. 그럼 기술은 일본이 가져왔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 방식과 결합됐죠. 그리고 해방 후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배학예사가 1950년대 이후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과 일본의 김 산업이 다르게 발전하는 과정이었죠. 일본은 초밥용 김에만 집중했어요. 두껍고 질긴 김을 선호했죠. 반면 한국은 다양하게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다양하게요? 조미김을 만든 게 결정적이었어요. 60년대 무렵 한국의 한 회사가 김에 참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운 조미김을 개발했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김을 반찬에서 스낵으로 바꾼 거예요. 먹기 편하고 맛있어서 대중화됐죠. 일본은 여전히 김을 초밥 재료로만 봤어요. 전시실에는 각종 조미김 포장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배학예사가 말했어요. 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일본 김 산업이 급감했어요. 바다 오염과 기후 변화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서 김을 수입해요. 정말요? 네. 일본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용 김의 70%가 한국산이에요. 초밥용 김도 상당 부분 한국에서 가져가죠. 저는 놀랐어요. 김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김을 수입한다니요. 그리고 다음 전시실에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최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때요? 배학예사에게 물었어요.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품질 차이가 확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 김이 더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배학예사가 최근 자료를 보여줬어요. 일본의 김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을 배우는 사진들이었죠. 몇 년 전 일본 김협회에서 연수단이 왔어요. 100년 만에 입장이 바뀐 거죠. 한국은 어떻게 김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켰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전통 방식만 고집할 때 우리는 계속 혁신했죠. 새로운 품종 개발, 가공법 개선, 마케팅 혁신. 모든 면에서 앞서갔어요. 마지막 전시실은 현재 한국 김의 위상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 70개국 수출, 연간 수출액 7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제 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이 됐어요. 김치, 불고기와 함께 한국의 3대 음식이죠. 일본은 어떻게 됐나요? 일본도 김을 먹지만 생산은 거의 포기했어요. 대신 다른 해조류로 눈을 돌렸죠. 각자의 길을 간 거예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해요. 김 양식 기술을 전해준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서 김을 수입하고 기술을 배우러 오다니요.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저는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한 쪽이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한국은 김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켰어요.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거였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김 보러 오셨어요? 네. 덴마크에서 왔어요. 우리 김이 최고죠. 일본 사람들도 인정해요. 얼마 전에 일본 손님 태웠는데 김 사러 왔다더라고요. 창밖으로 완도의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김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바다의 편지를 품고서요. 고맙습니다. 한국의 검은 보석이. 저는 속으로 인사했어요. 김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삶의 스승이었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건 단순히 식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마음과 철학이 전파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김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완도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김이 어떻게 현대화되고 세계화되는지였죠.
강남에 있는 김 전문 기업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김월드라는 회사였어요. 30층 빌딩에 위치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저를 맞아줬어요. 엘렌 비스코프 교수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아린입니다. 여기서 대표를 맡고 있어요. 32살의 젊은 최고 경영자였어요. 전 삼성전자 식품연구원이라고 했죠. 멀리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회사 로비에는 수십 가지 김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정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품 쇼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김칩스 10가지 맛, 김 파스타, 김 시리얼, 김 프로틴바, 김 아이스크림까지. 김 아이스크림이요? 네, 시식해보세요. 정 대표가 권했어요. 맛을 보니 짭짤함과 달콤함이 중독성 있게 어울렸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김을 세계화하려면 현지화가 필요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죠. 회의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수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저희가 김을 수출하는 나라가 72개국이에요.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맛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바비큐 맛, 멕시코는 할라피뇨 맛, 프랑스는 트러플 맛, 이탈리아는 바질 맛을 좋아해요. 인도는 커리 맛이고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김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다니 개발 과정이 궁금해요. 정 대표가 연구소로 저를 안내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죠. 여기서 매년 50개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해요. 그중 10개 정도가 실제 출시되죠. 한 연구원이 새로운 김 스낵을 보여줬어요. 이건 비건 치즈를 넣은 김칩스예요. 유럽 채식주의자들을 겨냥한 제품이죠. 맛은 어때요? 시식해보니 정말 치즈 맛이 났어요. 그런데 100% 식물성이라니 놀라웠죠? 김이 비건 시장에서 큰 인기예요.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 B12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포장 디자인실이었어요. 각 나라별로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포장도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일본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미국은 펀한 디자인, 유럽은 친환경 디자인을 선호해요. 실제로 같은 제품인데도 나라별로 포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현지 문화를 철저히 연구한 결과였죠. 마케팅은 어떻게 하세요? SNS가 핵심이에요. 특히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효과적이죠. 정 대표가 최근 바이럴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김을 먹으며 놀라는 모습들이었죠. 얼마 전 한 할리우드 배우가 김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5천만이 넘었어요. 그 후로 주문이 폭주했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분이 한국 영화 촬영차 왔다가 김 맛에 반했대요. 진짜 반응이어서 더 효과적이었죠. 다음은 품질 관리실이었어요. 수출용 김의 품질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었죠. 수출용은 더 까다롭게 관리해요. 유기농 인증, 할랄 인증, 코셔 인증 등 각종 인증을 받았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김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이에요. 품질로 신뢰를 쌓아야 해요. 정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근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여러 곳에서 저희 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정아린 대표가 말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사용했나요? 프랑스의 한 셰프는 김을 갈아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일본 셰프는 김으로 튀김을 만들었고요. 창의적인 활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메뉴가 특별했어요. 모든 요리에 김이 들어가 있었죠. 김 파스타, 김 샐러드, 김 스프. 직원들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김 파스타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김이 파스타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죠.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김을 넘어서 K시위드 전체를 알리고 싶어요. 미역, 다시마, 파래 등 다른 해조류도 세계화할 거예요. 가능할까요? 김이 길을 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한국 해조류를 신뢰하거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확장할 거예요. 정 대표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이 세계 해조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 시작일 뿐이에요. 회사를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식품인 김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문화에 맞춰 진화시킨 거였죠. 이게 진정한 세계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김을 통해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시드라. 작은 나라의 큰 도전이 성공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김 코너를 다시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이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도전 정신이 담긴 작품들로 보였거든요.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덴마크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연락을 받았죠. 정아린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엘렌 교수님, 다음 달 뉴욕에서 UN 식량 회의가 있어요. 한국 김 홍보 부스에서 강연을 부탁드려요. 제3자 과학자의 증언이 필요해요. 고민 끝에 수락했죠. 김에 대해 배운 것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2주 후 뉴욕 UN 본부에 도착했어요. 미래 식량 회의라는 주제로 각국 대표 100명이 모였죠.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답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한국과는 입구 근처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커다란 태극기와 함께 K푸드 간판이 걸려 있었죠. 엘렌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아린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강연은 오후 2시예요. 한국 김 부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김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시식 코너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반응이 정말 좋네요. 네. 아침부터 줄이 끊이지 않아요.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때 옆 부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일본 해조류협회 부스였는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죠. 저게 무슨 일이에요? 정 대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타카하시 켄조 교수예요. 일본 해조류학회 회장이죠. 한국 김의 인기를 못마땅해 하는 분이에요. 타카하시 교수가 이쪽을 보며 다가왔어요.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한국 김이 대단한 인기군요. 빗댄 투였어요.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교수님. 정 대표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김은 원래 일본 문화입니다. 노리, 스시, 오니기리가 모두 일본이 만든 김 문화죠. 한국은 그저 따라한 것뿐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제가 나섰어요. 저는 덴마크에서 온 해양생태학자입니다. 김의 역사를 연구해봤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오랜 김 문화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도 체계적인 양식은 일본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건 한국 김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타카하시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 김이 맛, 품질, 다양성 모든 면에서 뛰어나던데요. 그건 편견입니다. 그때 정아린 대표가 제안했어요.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공정하게 평가해보죠. 타카하시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진실을 보여드리죠. 30분 후 특설 무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각국 식품 전문가 5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죠. 5가지 김이 준비됐어요. 한국 김 3종, 일본 김 2종이었죠.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가려놓았어요. 자, 이제 시식하고 가장 맛있는 김을 선택해주세요. 참가자들이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표정들이 다양했죠. 놀라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저도 조용히 지켜봤어요. 사실 저는 향만으로도 한국 김을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확실히 달랐죠.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어요. 1위, 3번 김, 28표. 3번은 한국의 프리미엄 재래김이었어요. 2위, 1번 김, 15표. 1번도 한국 김이었죠. 올리브 오일을 넣은 조미김이었어요. 3위, 5번 김, 4표. 5번도 한국 김이었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김이었죠. 일본 김은 4위와 5위였어요. 압도적인 차이였죠. 타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왜 공정하지 않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행했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김은 조미를 했잖아요. 그건 반칙이에요. 조미김도 김이죠. 혁신을 반칙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타카하시 교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식품 바이어입니다. 솔직히 한국 김이 훨씬 맛있어요. 부드럽고 다양한 맛이 나서 상품성이 높죠. 다른 참가자도 거들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김은 스낵으로 완벽해요. 일본 김은 너무 질기고 맛이 단조로워요. 타카하시 교수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으니까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의 우수성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노력하고 혁신하느냐의 문제죠. 한국은 김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발전시켰어요. 그것이 오늘 결과의 이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쓸쓸히 자리를 떠났죠. 오후 2시. 제 강연이 시작됐어요. 주제는 김, 세계를 매혹시킨 검은 보석이었죠. 여러분,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 식품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국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한국인들의 정신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한국김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어요. 질문도 많았죠. 유럽에 한국김을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이 있을까요? 김 양식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모두가 한국김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블라인드 테스트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난 후 정아린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렸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김은 정말 특별해요. 그날 저녁 뉴욕의 한 스시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재미있게도 그곳에서도 한국김을 사용하고 있었죠. 한국김이 더 맛있어요. 스시 장인이 인정했어요. 일본 김은 이제 구하기도 어려워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스시의 본고장에서 한국김을 사용하다니.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맨해튼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그런데 문득 완도 바다의 긴발이 떠올랐어요. 검은 보석처럼 빛나던 그 모습이요. 한국김의 승리는 당연한 거였어. 저는 확신했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그리고 자부심. 그것이 작은 해조류를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든 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베르나르에서 한국김을 정식 메뉴에 포함시켰다는 거였죠. 동료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엘렌, 이거 봤어? 검은 보석, 파리를 매혹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한국김에 찬사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장 파리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르베르나르는 파리 8구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예약도 석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취소 자리가 있었죠. 레스토랑은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메뉴판을 펼치자 정말로 있었어요. 알그, 누아르 콜레, 한국의 검은 해조류. 이게 뭔가요? 옆 테이블 손님이 웨이터에게 물었어요. 한국의 김입니다. 셰프가 직접 한국에서 공수한 최고급 김이죠.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감탄했어요. 김이 정말 예술 작품처럼 변신해 있었거든요. 신선한 굴 위에 김을 얇게 썰어 올리고 샴페인 폼과 함께 제공됐어요. 김의 검은색과 굴의 하얀색, 폼의 황금색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한 입 먹어보니 오몽 뒤에 프랑스어가 저절로 나왔어요. 김의 감칠맛이 굴의 신선함과 만나 폭발적인 맛을 만들어냈어요. 샴페인 폼은 그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요. 믿을 수 없어요. 김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니. 총주방장 장피에르가 직접 나와 인사를 했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워요. 김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완도라는 곳에서 갓 든 김을 먹어봤는데 충격이었죠. 이렇게 섬세하고 복잡한 맛을 가진 해조류는 처음이었어요. 장피에르 셰프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김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식재료예요. 감칠맛, 바다의 향, 바삭한 식감, 모든 게 완벽해요. 다른 요리에도 사용하시나요? 당연하죠. 김버터, 김소스, 김오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가 주방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미슐랭 3스타 주방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죠. 주방 한쪽에는 한국김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종류도 다양했죠. 매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요. 신선도가 생명이거든요. 한 요리사가 김을 곱게 갈고 있었어요. 이건 김 파우더예요. 생선 요리에 뿌리면 맛이 배가 되죠. 다른 요리사는 김을 올리브 오일에 재우고 있었어요. 김 오일이에요. 파스타에 사용하면 놀라운 맛이 나요. 정말 창의적인 활용들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생각 못한 방법들이었죠. 한국 김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피에르 셰프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퀄리티예요. 일본 김도 써봤지만 한국 김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부드럽고 향이 깊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가격은 어때요? 비싸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손님들도 기꺼이 지불하고요. 레스토랑을 나와 파리 시내를 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식품점에서 한국 김을 팔고 있었어요. 엑스큐제 무아, 한국 김 있나요? 한 프랑스 여성이 물었어요. 위 마담, 여기 있습니다. 점원이 김을 보여줬어요. 이게 그 유명한 검은 종이군요.
친구가 강력 추천했어요. 프랑스인들이 김을 찾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파리 요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죠. 오늘은 한국 김을 활용한 요리를 배워볼 거예요. 강사가 말했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김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김을 자르고, 굽고, 갈고, 마치 고급 식재료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죠. 김은 21세기의 트러플이에요. 강사가 말했어요. 귀하고 맛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김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요? 김은 바다의 정수예요.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죠. 게다가 지속 가능한 식재료예요. 재배하는데 담수도 비료도 필요 없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김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맛있는 해조류는 처음이에요. 저는 김을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초콜릿과 정말 잘 어울려요. 미래의 식재료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고 맛있고 친환경적이니까요. 젊은 셰프들이 김에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리를 떠나기 전날 센 강변을 걸었어요. 에펠탑이 보이는 곳에서 김밥을 파는 푸드트럭을 발견했죠. 봉주르, 김밥 드셔보세요. 한국인 사장님이 밝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김밥을 파시는군요. 네. 장사가 정말 잘 돼요. 프랑스 사람들이 김 맛에 푹 빠졌거든요. 실제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프랑스인들이 김밥을 먹으며 새봉을 연발했죠. 한국 김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네요. 제가 말했어요. 김이 한국을 알리는 1등 공신이에요. 김 덕분에 한국 음식 전체가 주목받고 있죠. 정말 그랬어요. 작은 검은 종이가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가 된 거였죠.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미슐랭 3스타가 인정한 한국김. 이제 김은 단순한 서민 음식이 아니라 고급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노력과 자부심이 만든 결과였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한 결과였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덴마크 해양 연구소의 공식 방문이었어요. 한국의 김 양식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정아린 대표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엘렌 교수님, 다시 오셨군요. 그동안 한국 김이 더 유명해졌어요. 정말요? 완도에 김 수출 단지가 조성됐고 김 체험 관광도 활성화됐어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다시 찾은 완도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세계 김수도 완도라는 대형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우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김특구로 지정되면서 투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일자리도 늘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있죠. 한국 근처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김 가공 공장, 연구소, 체험관 등이었죠. 먼저 고철민 씨를 찾아갔어요. 6개월 전 저를 배에 태워주셨던 분이죠. 어서 오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워요. 고철민 씨는 더 젊어 보였어요. 표정도 밝았고요. 요즘 어떠세요? 정말 바빠요. 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생산이 못 따라가요. 덕분에 수입도 많이 늘었죠. 좋은 일이네요. 네. 그런데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드님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아들이 김 양식을 배우겠다고 돌아왔어요. 5대째 이어가겠다면서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그 산업이 미래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아들 녀석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요.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고 SNS 마케팅도 하고 실제로 고철민 씨의 김은 인스타그램에서 인기였어요. 4대째 김장인이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다음은 새로 생긴 김 체험관을 방문했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죠. 여기서는 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체험장에서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직접 김을 뜨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죠. 와, 내가 만든 김이야. 한 미국 아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정말 신기해요. 바다 식물로 종이를 만들다니. 아이 엄마도 감탄했죠. 체험이 끝나면 직접 만든 김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특별한 추억이 되는 거죠. 하루 평균 500명이 다녀가요. 체험관 관계자가 말했어요. 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죠. 완도는 이제 단순한 어촌이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김 관광지로 변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고철민 씨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고철민 씨를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새벽 바다 볼래요? 고철민 씨가 물었어요. 꼭요. 다음날 새벽 4시? 또다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어요.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바다를 바라봤죠. 양식장에 도착했어요. 해 뜨기 전 고요함이 감쌌죠. 김이 뭐라고 생각해요? 고철민 씨가 물었어요. 처음엔 그냥 해조류였어요. 지금은 예술이자 철학이에요. 고철민 씨가 미소 지었어요. 김은 바다가 육지에 보내는 편지 같아요. 편지요? 네. 바다는 말을 못하니까 김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나를 아껴달라고, 함께 살자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60년 하시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다림, 겸손, 감사. 김은 한 장은 약하지만 여러 장 모이면 강해요. 사람도 그래야죠. 해가 떠올랐어요.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긴발들은 검은 보석처럼 빛났죠. 올해 첫 물김이에요. 가장 맛있을 때죠. 고철민 씨가 김 한 묶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덴마크 사람들과 나눠요. 김처럼 사세요. 부드럽지만 질기게, 작지만 함께 모여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항구로 돌아오는 길, 고철민 씨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김을 보러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뭔데요? 김은 작고 약해 보이지만 모이면 강해진다고. 우리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묶음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죠. 한국인의 마음과 철학이 담긴 보물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의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김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바다의 편지를 품고서요. 고맙습니다. 한국의 검은 보석이. 저는 속으로 인사했어요. 김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삶의 스승이었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건 단순히 식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마음과 철학이 전파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김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으니까요. 덴마크로 돌아온 저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 김의 성공 요인이라는 주제였죠. 동료들이 모두 모였어요. 처음에 저를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도요. 첫째, 완벽한 자연 환경입니다. 조수간만의 차, 청정 해역, 최적의 수온. 모든 조건이 김 양식에 이상적이었죠. 화면에 완도 바다 사진이 떴어요. 둘째, 과학적 우수성입니다. 단백질 40%, 비타민 B12 1일 권장량의 2배.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식품이에요. 데이터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셋째, 장인정신입니다. 5초의 리듬으로 김을 뜨는 강정자 할머니. 그 정성이 김 한 장에 담겨 있어요. 강할머니가 김 뜨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넷째,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조미김 개발, 다양한 맛, 현지화 전략,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였죠. 김 제품들 사진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철학입니다. 김은 바다가 육지에 보내는 편지. 한국인들은 김을 단순한 해조류가 아닌 자연과의 소통으로 봤어요. 발표가 끝나자 동료들이 박수쳤어요. 엘렌, 정말 대단한 연구야. 우리도 덴마크 해조류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가능해. 하지만 한국처럼 정성과 혁신이 필요해. 그날 이후 덴마크 해양연구소는 한국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김 양식 기술을 배우고 북유럽 해조류를 발전시키는 거였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어요. 1년 후 덴마크에서도 김 양식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한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했어요. 완도에 가서 고철민 씨를 만나고 새벽 바다를 봤죠. 어느 해 봄, 고철민 씨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저도 초대를 받았죠.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김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5대째 이어온 전통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예요.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죠. 피로연에서 고철민 씨가 제게 말했어요. 엘렌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와서 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걸 보고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대단한 거였어요. 제가 발견했을 뿐이죠. 그날 밤, 완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은 정말 바다가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읽고, 이해하고, 세계에 전한 건 한국인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검은 종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제게 또 다른 초대가 왔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식량 포럼이었어요.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이었죠. 한국 정부에서 김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제3자 전문가로 저를 초청한 거였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어요. 100여 개국 대표단이 모였고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있었죠. 한국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완도 바다 영상이 흘러나왔고 김 제품 전시도 화려했죠. 정아린 대표가 저를 반겼어요. 엘렌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이제 정말 큰 무대네요. 정말 대단해요. 유엔까지 오다니? 김이 여기까지 왔어요. 교수님 덕분이죠. 개막식이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미래 식량을 발표했죠. 곤충 단백질, 배양육, 수직 농장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어요. 김시식 코너였죠. 이게 그 유명한 코리안 시드예요.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많다고요? 정말 맛있네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일본 대표단이 한국관으로 왔어요. 타카하시 켄조 교수가 앞장서고 있었죠. 뉴욕에서 만난 이후 2년 만이었어요. 한국 김이 여기까지 왔군요. 타카하시 교수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죠.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인사했어요. 엘렌 교수. 그때 이후로 많은 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일본 김 산업이 거의 무너졌어요. 기후변화, 바다 오염. 우리가 대응을 못했죠. 타카하시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품종 개발, 환경 적응, 끊임없는 혁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놀라웠어요. 2년 전 그토록 자존심이 강하던 분이 이렇게 변하다니? 인정합니다. 한국 김이 더 우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도 인정했어요. 몇 년 전 한일 해조류 협력 협정을 맺었죠. 정아린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죠. 함께 아시아 해조류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타카하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혁신하지 않으면 전통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김, 완벽한 미래 식량이라는 제목이었죠. 대형홀에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각국 장관, 유엔 관계자, 과학자들이었죠. 여러분, 지구는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통계가 떴어요. 이산화탄소 배출, 담수 부족, 경작지 감소. 전통적인 식량 생산으로는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청중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해조류. 특히 김이에요. 완도 바다 영상이 나왔어요. 끝없이 펼쳐진 김 양식장이 장관을 이뤘죠. 김은 완벽한 미래 식량입니다. 첫째, 영양학적으로 완벽해요. 단백질 40%, 비타민 B12 풍부, 모든 필수 아미노산 함유.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둘째, 환경 친화적이에요. 담수 불필요, 비료 불필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1헥타르 김 양식장이 1년에 1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이 나왔어요. 셋째, 생산 효율이 높아요. 같은 면적에서 육류보다 10배 많은 단백질을 생산해요. 그것도 6개월 만에요. 넷째, 다양성이에요. 스낵, 식사, 조미료, 심지어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김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화면에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인들은 김을 바다가 보내는 편지라고 해요. 자연과 인간의 소통이죠. 이런 철학 없이는 진정한 지속 가능성도 없어요. 고철민 씨가 새벽 바다에서 김을 거두는 영상이 나왔어요. 해돋이와 함께 김발이 빛나는 장면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연을 존중하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연과 함께, 과학과 함께,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쏟아졌어요. 김 양식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나요? 아프리카 케냐 대표가 물었어요. 가능해요. 한국은 이미 10여 개국에 기술 이전을 하고 있어요. 조수간만에 차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초기 투자는 필요하지만 6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어요. 수익성이 매우 높죠. 맛은 어때요? 서양인들도 좋아할까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이미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현지화만 잘하면 어디서든 인기예요. 질문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행사가 끝난 후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엘렌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어요. 유엔에서 김 양식 확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영광이에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 김 양식을 보급할 겁니다. 한국과 협력해서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완도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김이 이제 유엔 프로그램이 되다니.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엘렌 교수님, 정말 고마워요. 교수님 덕분에 김이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농림부 장관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김이 원래 대단한 거였어요. 저는 그걸 세계에 전했을 뿐이죠.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제3자의 증언이 가장 설득력 있었어요. 정아린 대표가 말했어요. 이제 김은 정말 세계 식품이 됐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시드죠.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고철민 씨 같은 분들이에요. 5대째 바다를 지키며 김을 키우는 분들. 그분들의 정성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절대 잊지 않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맨해튼의 야경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완도 바다가 떠올랐어요.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출항하던 그 순간이요. 김은 정말 기적 같은 식품이었어요. 작지만 강하고, 단순하지만 복잡하고, 전통적이지만 현대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한국인의 자부심, 세계인의 사랑, 자연과의 조화, 모든 게 김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검은 보석, 김이 어떻게 전 세계를 매혹시켰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 완도에서 시작된 김이 유엔 식량 포럼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죠. 고철민 씨가 말했던 것처럼 김은 바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를 아끼고 함께 살자는 자연의 메시지죠. 여러분도 오늘 김 한 장을 드실 때 그 안에 담긴 바다의 메시지와 한국인의 정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